자, 지난주 이슈는 단연 CES 2024죠? 네, 맞습니다.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스토어의 약자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에 매년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데요.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가전제품 박람회, 가전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이목이 여기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기업뿐이 아니고 자치단체 또 학교까지 많이 참가를 했더군요. 네, CES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전제품 전시회로 진행됐으나 이후 첨단 IT 제품 소개장으로 성장해 매년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그해의 주력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여해 주목을 받은 기업과 제품들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글로벌 최첨단 기술의 흐름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공서, 관련 학계 인사들, 학생들 모두 해마다 1월이 되면 CES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통합한국관 참여기관 기업도 사상 최대라고 하고요. 야, 그럼 지난주에 라스베가스가 뭐 시끌시끌했겠네요. 그렇죠. 그 소리 못 들으셨죠? 시끌시끌한 거. 그 CES 2024에서는요. AI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미래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그 기술 트렌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13만 명이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CES 2024의 네. 그 규모가 네. 여의도 면적의 7배 정도나 와. 엄청난 규모. 여의도 면적이 7배요? 엄청 크죠. 아니 예. 그러면 저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다 보지도 못하겠네요. 그쵸. 안 되죠, 안 되죠. 며칠 동안 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전제품의 박람회 정도가 아니고 네네. 이제는 IT, 그러니까 미래 전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CES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용님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아 그거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엄청난 규모의 그 여의도 면적의 그 7배 정도의 그 큰 거 그거 이렇게 아는 체 하면 돼. 아, 그냥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 뭔가 좀 트렌디해 보이고 공부한 티가 살짝 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럼 올해 어떤 기업들이 참가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라고 불리는 CES지만 올해 CES 2024에서 핵심 볼거리는 바로 모빌리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빌리티. 모빌리티,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와 이동 수단을 말하죠. 이 모빌리티 분야에 전체 참가 기업 3,500여 개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300여 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토쇼를 방불케 하는 기술의 향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사는 운전자와 소통하며 비서 역할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큰 호응을 얻었고요. 독일의 세계적인 차 브랜드죠. B사에서는 증강현실 AR 글라스를 내놨습니다. 이 증강현실 AR 글라스는 경로 안내, 위험 경고, 충전소 정보, 주차 지원 시각화 등 각종 정보가 실제 환경으로 증강현실로 통합돼 운전자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국내차 기업 중에는요. H그룹이 국제축구연맹이 규정한 국제 경기 규격의 축구장 한 곳의 크기 맞먹는 그런 전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크기의 도시명 항공 이동수단의 실물을 공개해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K사는요. 특수한 목적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그 미래형 모빌리티 PBV를 선보였습니다. PBV 이거 또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자세히 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앞으로 그 미래 자동차 시대하면 PBV를 빼놓을 수가 없죠. PBV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버스가 됐다가 이동식 식당이 됐다가 또 병원도 됐다가 하는 식으로 실내 디자인과 실내 공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모빌리티를 말합니다. 와, 이거 자유자재네요. 그렇죠. K사는 앞으로요. PBV가 미래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것이고 또 해마다 33% 정도 성장해서 2025년에는 130만 대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K사는요. 중형, 대형, 소형으로 이어지는 PBV 라인업 구축에서 완전한 맞춤화 제작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단계별 PBV 로드맵을 공개해서 주목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중공업에 특화된 H사에서 출시한 그 4.5m 크기의 육정한 무인 굴착기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 그 운전석이 없는 무인 굴착기는요, 레이더 센서와 주변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영상 보는데 놀랍습니다. 이제 굴착기도 무인 시대가 머지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게 진짜 만화에서 봤던 로봇 같이 생겼네요. 네네. 그러니까 CES에 보면 저런 CES 전시됐던 것들이 곧 상용화가 돼서 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커피에서 그냥 아니 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하게 하고 그렇죠. 나는 커피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집에서 하면 되지. 굳이 차에서 운전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5시간 동안 뭐해.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이번 CES 2024에서 도시명 항공이동수단의 실물이 공개돼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H사의 미국 AAM 법인 S사가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AAM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실제 크기의 기체도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부스 밖에 줄이 엄청나게 많이 섰다고 하는데 참고로 S사의 AAM은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라고 합니다. 이야,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뷰. 그러니까 그죠?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하늘을 나는 차, 그러니까 비행 택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좀 쉬울까요? 이 항공기는요. 최대 500m 상공에서 시속 200km 날아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 시기가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2028년 지금이 얼마 안 남았어. 2024년이에요. 4년 얼마예요? 남은 거예요. 네. 그럼 도시에 막 이렇게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H사의 미국 AAM 법인 S사가 공개한 이 도시명 항공기가요. 조종사 포함해서 5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위를 쉴 새 없이 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기체 작동할 때 발생하는 그 소음도 최소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하늘 날 거라고 4년 후면. 아니 놀라워요. 네. 헬리콥터는 사실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소음도 줄인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상용화된다면 4년 후에는 뭐 지금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도시 풍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직 들어요.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긴 합니다. 네. 현재 기체 가격은 약 4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도시명 이동생활 수단으로 삼기에는 조금 경제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죠. 이 신기술 체험을 즐기는 고소득 고객층을 빼면 일상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하. 또 제반 인프라도 형성이 돼야 하고요. 네. 어렸을 때 그 하늘을 나는 택시 정말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렇죠. 와, 이제 볼 날이 머지 않았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CES 2024 주목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번 CES 2024에서는 수소가 다시 재각광을 받았습니다. 아, 수소는 정말 친환경 차세대 차 뭐 이렇게 주목되다가 전기차에 좀 밀린 듯한 밀렸죠. 분위기가 있는데 네. 주변에 수소차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긴 좋은데 네. 이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수소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프라 확충도 더뎌서 수소차 성장에 제약이 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CES 2024에서는 수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 논의를 이끈 건 국내 H사와 S사였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는 정말 청정 에너지고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하면 어디서나 쓸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개척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먼저 H사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 사회로 전환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진보는 인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청정 수소가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의 에너지로 쓰이며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하도록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먼저 수소 생산 관련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린 수소, 즉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수소 생산을 위해 메가와트급 PEM 수전핵이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폐기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도 이 CES 2024에서 공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H사는 수소의 생산뿐 아니라 저장, 운송 및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또 수소차 후속 모델을 내년까지 출시하고 수소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기관차, 수소 전기 고속 열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CES를 통해서 미래 자동차를 한번 미리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생활도 한번 생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